안녕하세요. 인공지능이 정말 똑똑해지고 있는데 가끔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죠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지점, AI가 학습하지 않은, 그러니까 처음 보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알아채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. 특히 AI가 학습한 카테고리, 클래스라고 하죠. 이 클래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낯선 데이터 감지 능력,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분석한 자료인데요. 클래스 수가 적은 모델 A랑 또 많은 모델 B, 과연 어떤 모델이 낯선 상황에 더 잘 대처할까요? 한번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펼쳐보겠습니다.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. 이게 좀 의외일 수 있어요. 더 적은 18개 클래스만 학습한 모델 A가 있었고요. 47개라는 훨씬 많은 클래스를 학습한 모델 B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모델 A가 낯선 샘플을 더 잘 감지해냈습니다. 오류율도 더 낮았고요. 네, 맞아요. 그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과인데요. 예를 들어서 학습한 적 없는 노트북 이미지를 딱 보여줬을 때 모델 A는 거의 99% 가까운 확률로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알아챘어요. 근데 반면에 모델 B는 약 93% 정도만 감지하고 나머지는 잘못 판단해버렸죠. 오류율로 따지면 이게 6배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. 와, 아니 상식적으로는 많이 배운 모델 B가 더 잘할 것 같잖아요.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? 그 비밀은 이제 결정 경계, 영어로는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죠. 거기에 있습니다. 클래스 수가 적은 모델 A는요. 각 클래스를 구분하는 그 경계선이 상대적으로 좀 널찍하고 뭐랄까 여유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낯선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이 경계선들 사이에 어떤 빈 공간에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. 그래서 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네? 이렇게 이상하다고 판단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겁니다. 아, 반면에 클래스 수가 많은 모델 B는 학습 데이터에 아주 딱 맞춰서 경계선이 되게 촘촘하게 그어져 있어요. 마치 지도를 너무 상세하게 그려서 빈틈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까요? 이러면 이제 낯선 데이터가 들어와도 우연히 어느 한 클래스의 영역 안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이 클래스네? 하고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. 그렇군요. 네, 그 자료에 나온 그림 보시면 아마 이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. 아, 단순히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네요? 그럼 이 모른다는 걸 아는 능력, 이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? AI가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학습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, 이건 내가 배운 범위 밖인데 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. 네. 또 모델의 한계를 알아야 개선 방향도 잡을 수 있고요. 예를 들어서 흰색 북극여우만 배운 AI가 있다고 쳐요. 네. 근데 회색 북극여우를 딱 봤을 때, 이건 처음 보는데? 하고 신호를 준다면 개발자는 우리 모델이 다양한 여우 색깔을 모르는구나 하고 더 폭넓게 학습시킬 수 있겠죠. 이게 바로 AI의 신뢰성 그리고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와, 정말 흥미롭네요. 그런데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항상 모델 A가 뛰어났던 건 아니던데요? 아주 가끔은 모델 B가 더 나은 경우도 있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예외적인 부분들이 이 현상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포인트인데요. 예를 들어서 포크 이미지 테스트 중 하나에서는 모델 B의 오류율이 모델 A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왔어요. 아, 그런 경우도 있었군요. 네,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로는 피아노 이미지를 보여줬더니 모델 A는 91%가 넘는 아주 높은 확신도로 피아노다 하고 오판을 했어요. 그런데 모델 B는 여러 클래스로 예측이 막 분산되면서 결국은 이건 확신할 수 없다. 즉, 미정예로 올바르게 판단하기도 했죠. 허허. 그럼 일반적인 경향하고 다른 이런 예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? 뭐가 맞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. 그건 이제 전반적인 추세와 개별 사례의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클래스 수가 적은 모델 A가 낯선 데이터를 감지하는 데 유리한 게 맞아요. 하지만 특정 데이터하고 그 결정 경계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개별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뭐랄까, 그 결정 경계의 모양이나 데이터의 특이성,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. 아하. 심지어 두 모델 모두 낯선 샘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, 그러니까 둘 다 틀리는 최악의 경우도 있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그 낯선 샘플이 학습된 데이터 중에 딱 하나의 클래스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을 때, 그럴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요. 일종의 닮은 꼴 함정에 빠지는 거죠. 닮은 꼴 함정이요?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? 네, 그 연구에서 코끼리 이미지, 이건 학습 안 한 거죠. 이걸 테스트했는데
학습 데이터 중에 말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이 된 모양이에요. 이때 모델 A, B 모두 코끼리를 그냥 말로 잘못 분류하고 말았습니다. 낯설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죠. 아, 둘 다 속았네요. 네. 그런데 여기서도 좀 미묘한 차이는 있었어요. 그 코끼리 테스트에서 모델 A는 그래도 약 78% 정도는 이거 낯선데 하고 감지를 한 반면에 모델 B는 절반도 안 되는 약 44%만 감지했어요. 오, 차이가 꽤 나네요. 네. 심지어 모델 B는 때때로 90%가 넘는 아주 높은 확신도로 이건 말이야 하고 잘못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. 근데 모델 A는 비슷하게 틀리더라도 확신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미정예로 판단하는,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확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. 와, 그렇군요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클래스 수가 적으면 그 결정 경기에 여유가 생겨서 일반적으로 낯선 데이터를 더 잘 감지하는 경향이 있다. 이걸 확인했습니다. 모델 A의 전반적인 우세가 이걸 뒷받침했고요. 네, 하지만 특정 데이터나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그 낯선 데이터가 학습된 단 하나의 클래스와 너무 유사할 때는 두 모델 모두 속수무책으로 틀릴 수 있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이 결과는 AI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참 중요한 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AI가 뭐든지 다 아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. 그리고 때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요. 네, 그렇죠. 오늘 저희는 AI가 이미지 인식에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일종의 유사성 편향의 단면을 본 셈인데요. 혹시 이런 경향이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분석 같은 다른 AI 응용 분야에서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